맛도 먹고 즐거운 파티. 코로나19의 확산, 네.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의료 네.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시장과 연관지어서 네. 이거를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부동산 시장 전망을 이렇게 단언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네. 금융시장의 붕괴도 아니고 질병에 네. 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는 거는 그만큼 네. 금융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우리가 전제가 있겠죠. 이게 단기간 종식이 된다. 그리고 장기화된다. 이렇게 두 네네. 가지 전제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단기간이 되든 장기화가 되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반대로 상관없이 하락할 거다. 뭐 네. 피로감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단기간에 종식이 되면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지만 네. 장기화되면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마지막에 이제 말한 네. 그런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위기 요인은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뭐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를 무제한 풀겠다라든지 네, 네. 기준금리 뭐 제로로 가고 예. 우리나라도 50bp 낮추고 음. 뭐 이렇게 부양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기회 요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달러를 무제한 풀겠다, 양적 완화하겠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0.75% 최초인 것 같은데요. 최초 제로금리죠. 예, 뭐 이런 이제 부양과 관련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과거에 리먼 사태 때 네, 글로벌 금융위기랑 비교해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와는 다르게 이런 통화 정책이라던가 뭐 금리 정책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뭐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시발점 음. 자체가 이 금융위기가 아니라 질병에서 오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달러도 풀고 돈도 풀고 금리도 낮추고 하는 이런 이제 양적 완화라든지 네. 뭐 통화 정책, 금리 정책 이런 게 부동산에 사실은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그 사람들의 많은 머릿속에는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라는 일종의 공식이 네. 그래도 많이 이제 학습 효과를 통해서 내재되어 있을 텐데 음. 지금의 이런 정책들은 지금 펼쳐질 부동산 시장에는 가격 상승을 하거나 받쳐주는데 영향을 별로 줄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이신 건지. 네, 그렇죠. 이게 금리 인하를 이제 과거 같았으면은 빚내서 집사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금리 인하했다고 부동산 사라는 사인으로 받고 있진 않잖아요, 사실.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대출 규제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네. 서울 일부 부동산들은 네. 이미 그 금리와는 크게 상관이 좀 없어진 부분들도 있고요. 그거와 더불어 금리 인하보다도 더 큰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네. 금리 인하가 꼭 부동산 상승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심 그걸 기대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김효선 전문가님의 말씀이시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좀 견고한 어떤 이제 신축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공급 숫자보다 네. 수요가 더 많은데 수급이 탄탄하다. 그래서 급락은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실까요? 저도 그건 일부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주변에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요자들이 있거든요. 대기 네. 수요자가 분명히 있고 지금 전세가율이라고 해서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 가격에 네. 대한 우리가 수치를 보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얼만큼 이 시장이 매매 시장이 견고한지를 판단하는 지수로서 전세가율을 많이 보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지금 56%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냥 쉽게 10억 부동산을 예로 들면은 네. 10억인 아파트가 5억 6천만 원 전세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정도 시장이면 견고한 시장이긴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실수요자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량은 분명히 줄어들고는 있지만 네. 어느 정도 가격이 그 내려가면은 네. 대기에서 사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분양 시장을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또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뭐 10년 위기설이라 그래서 네, 뭐 IMF 때 외환 위기를 겪었고 뭐 리먼의 어떤 그 영목이지 예, 뭐 리먼 쇼크도 겪었고 그 금융이 겪으면서 지금 이제 또 한 12년, 3년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또
큰 위기로 네.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종전에 있었던 금융위기 때하고 좀 다른 점들을 네. 뭐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줄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처음에 시작점이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글로벌 그 금융 사태를 좀 되돌아보면은 오늘 사태를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랬나요? 제가 그 당시 아롱 사태라도 하나 죄송합니다. 선물로 이따가 네. 제가 2007년, 2008년이면은 건설회사에 있을 때였거든요. 네. 근데 2007년도가 모기지론으로 좀 시작을 해서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네. 파산으로 인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네. 확대가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 S&P 지수 같은 경우에도 네. 55% 정도 떨어졌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53%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금융위기다 보니까 이제 금융시장은 그만큼 타격을 받았는데 그 동일한 그 사태 때 제가 또 사태 얘기를 하네요. 네. 뭐 예. 예, 사태 좋습니다. 동일한 시기에 이제 한국 부동산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은 2008년 9월에 고점을 찍었었어요. 네. 찍고 하락을 하는데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반년 동안 그러니까 2009년 3월까지 한 4% 정도 이제 장이 빠집니다. 네. 그런데 2009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상승을 하거든요. 네.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3, 4년 중장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네. 이걸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의 서울 부동산 위주의 이 시장의 중장기적인 하락이 리먼 사태 때문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사실 수치가 그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럼 왜 6개월 동안 4%가 빠졌다가 1년에 상승을 하느냐. 네. 그 요인들을 조금 분석해 보니까 네. 그때 이제 정부에서 그 여러 가지 모든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네. 금리 인하 정책을 5차례 정도인가 썼었어요. 네. 네. 예, 그리고 그때 지금 이제 많이들 가격 오른 위례 신도시를 비롯한 그 네. 신도시들이 토지보상금 자금들을 예. 풀면서 유동성을 좀 증가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로 좀 1년 동안은 상승을 하다가 그 이후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그 빠진 이유가 이 금융위기 때문이냐라고 네. 봤을 때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때 2008년 3분기가 혹시 기억하시나요? 2008년 9월에는 제가 그 강남 모 금융 그 영업점에서 고객들 자산 관리하고 펀드 이런 수익률 관리할 때라 네. 기억을 못할 수가 없죠. 저보다 더 생생하게 기억하시겠네요. 살벌했었어요. 정말 무서웠었고 두려웠고 예, 그때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일한 시기에 사실 네. 2008년 부동산 시장은 2000년대 들어서 공급 입주 물량이 가장 많았던 해이기도 했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다들 알고 있는 잠실의 그 리센츠, 에이스 네. 이런 아파트들이 다 2008년 하반기에 입주를 했었고요. 또 2009년도에 지금 많이들 선호하고 있는 판교 신도시 입주를 했었고 2011년도인가에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이 떴던 광교 신도시 입주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입주 물량들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했던 전세가율도 39% 정도로 네. 굉장히 수요자들이 탄탄하지 못한 그런 시장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리먼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부동산의 구조적인 그런 수급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3, 4년간 서울이 조금 침체가 됐던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걸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는 네. 2008년에 저점을 찍었다가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2006년에 가장 좋을 때 뭐 예. 분양하거나 공급했던 게 입주 물량으로 2년 동안 그렇죠. 있다가 다 돌아온 거고. 네. 그리고 이게 1년 정도는 상승을 했다가 보시는 것처럼 네. 한 2013년까지는 좀 침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동일한 시기에 지금 경상권을 한번 보시면요. 네. 리먼 때 다 빠지긴 하는데 예.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예. 사이클로 움직이네요. 예, 이때가 이제 기억하시는 것처럼 전 정부 때 네? 혁신도시, 예, 네네. 지방의 혁신도시 네. 공급 같은 개발 호재들이 좀 많다 보니까 경상권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뭐 전라권, 뭐 충청권 네. 다 가격이 굉장히 상승했다가 네. 다른 사이클로 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금융위기 자체는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건 사실이지만 네. 그걸로 시작된 중장기 침체는 아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 네. 예, 아까 질문이 그럼 그때와 지금 코로나19의 차이점이 좀 뭔가를 보면은 그렇죠. 뭐 다른 것들. 네. 예, 그래서 코로나는 시작점 자체가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코로나19가 장기간이 돼서 정말 네. 이게 실물 경제까지 위협을 주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4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데 네. 그게 이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심각하게 좀 침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예. 이게 그렇게까지 금융위기까지 가지 않고 그래도 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 했을 때는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네.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 수급 수요자들의 이 실수요층이 네. 아직까지 굉장히 탄탄하고 또 입주 물량이 굉장히 지금 적어요. 올해가 42,000호 정도 되고요. 네. 내년도면 더 줄어들어서 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22,000호 정도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뭐 분양 같은 것도 청약력이 뜨겁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정말 이 기간을 어떻게 뭐 얼마나 장기화 되느냐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 금융위기하고 현재 시장하고의 어떤 이제 다른 점, 뭐 금융 시스템에서 위기가 뭐 촉발되고 지금은 이제 실물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마 시청해 주시는 분들 잘 봐주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자 어느 정도 그 시장에 대한 정리는 좀 점검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투자자라든지 뭐 다주택자, 수요자분들께서 뭐 투자 전략이나 아니면 뭐 자산 관리 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어떻게 네. 새로 짜야 될지 네. 참여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그 자산가분들 대상으로 해서는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매각하기 좋은 그런 조건을 정부에서 줬던 부분이 있죠. 양도세, 중과세에 대한 유예 기간을 6월까지 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좀 많이 올랐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지금 시점에서 좀 매각을 하시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좋은 투자 기회가 왔을 때 그걸로 재투자를 하는 것도 네. 신중하게 한번 매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일부 투자자분들이 지금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스를 외치는 것이 전략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용기가 근데- 있으시네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정말 보수적으로 자산 시장에 접근할 때라고 봐야 돼요. 아무도 네. 자신 있게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럴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일단은 그냥 무작정 뒤쫓아가는 그런 추격 매수들, 그러니까 풍선 효과 같은 것들 위험하다고 봐요. 지금부터는. 네. 그러니까 그런 추격 매수들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주고 사는 분양 시장도 네. 한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교통정책 같은 것들, 네. 뭐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많은 정책의 계획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지하철 공사가 공사 예상 기간 안에 끝나는 경우 별로 없고, 늦어지죠. 예, 그리고 교통 정책 같은 것들은 이제 시행 시기가 계속해서 좀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개발 호재들에 기댄 그냥 투기성 이런 투자 같은 것들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수요자, 대부분 실수요자지만 그런 집을 매수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그런 수요자분들은 적어도 올해 상반기부터 한 가을 정도까지는 네. 시장이 좀 어려울 거라고 봐지니까 네. 이럴 때 청약 점수 되시는 분들 많진 않으시지만 되시면은 분양 시장 제일 좋고요. 그리고 매입도 한번 주의 깊게 시장 상황 살펴보시면서 이 기간 안에 매입을 하시는 것도 한번 고민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맛동산 영상에서는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봤고요. 모두가 느끼는 이런 불안감에 대한 구체적인 위기 요인들, 그래도 부양책에 대한 상승 요인들 이런 것들 한번 점검을 해봤고 지난 금융위기하고 좀 다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시장을 대응하기 위한 수요자나 투자자분들의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현명하고 좋은 의사결정 하시는데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